마이크를 벗어야 되나? 어? 벗어도 돼요? 아, 센티메터라뇨. 그래요. 아 이거 이렇게 여기 쓴 게 거의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죠? 2년 정도. 어, 어떤 이런 시대에 또 여러분들이 이 아메이 사업을 믿고 견뎌내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박수. 박수. 예. 어, 우리 뉴 플래티늄 리듬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이 험난한 시기에 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결과를 낸다는 것은 또 남다른 어떤 또 다른 축복이 있을 겁니다. 아메이 사업을 우리가 이제 26년째 하고 있거든요. 27년째나. 그러니까 수없는 많은 시간 속에서 느낀 것은 아메이 사업은 절대 내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때로는 우리 리치 창업자님이 이제 50주년 행사 때 그런 이야기했죠.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참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럴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창업자 그분이 그랬듯이 우리도 어쩌면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올 때가 또는 정말 이제 여러분이 또 더 이상 성장하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하지만 또 내 파트너가 열심히 안 하면 해가지고 또 성장이 멈춘 적도 저희들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또 아메이 사업을 믿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7월 1일부 미리 꿈도 땡겨 쓰는데 신용카드도 땡겨 쓰잖아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는 잘 땡겨 쓰니까 핀도 미리 땡겨 쓰세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저녁을 많이 먹었더만 수비가 아프네요. 요즘 저도 이제 A7070을 팀장으로서 한 20명을 이끌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A클릭몬이 이제 20만 원 받아가지고 만 원씩 다 드렸네요. 그리고 또 요즘 이제 그 25%런 그죠? 예. 제가 방금 어떤 리듬이 그랬죠. 3일은 등록할 줄 몰라가지고 기록만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기록이 제로더라고. 그래서 3일치 날리고 그 다음부터 뛰었는데 지금 이제 46km 정도 뛰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150km, 150km 뛰는 걸로 됐습니다. 26일까지. 예, 제가 이제 2002년 하와이 마라톤부터 달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드림 아니 그 뭡니까 드림이런 팀 정말 대단하시죠. 어쨌든 좀 복잡하고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힘들면은 무조건 뛰세요. 예. 근데 김메리드가 안 뛰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예. 우리 남성 리더분들은 뛰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내 마음이 정화되고 또 하나가 뛰면은요 긍정적이 돼요. 긍정적이. 긍정적. 막 열받고 막 화내면서 뛰는 사람 없거든요. 내가 힘들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이해되는 게 이제 마라톤이 주는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매일 제가 동백섬을 쭉 보니까 집에 나가서 다시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한 50분 정도 뛰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5km, 5.5km 정도 뛰어지던데 한 30분 정도 넘으면은 우리가 시면에 들어요. 시면. 오늘 제가 이제 주제가 시면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시간. 어떻게 우리 강재영, 윤영경 리더님 팀의 20조를 이끌고 에이다를 갈 건가? 또 우리 리더님처럼 어떻게 우리 파트너를 또 플래티넘으로 보낼 건가? 이런 어떤 생각 정리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해요. 그래서 내일 또 OSR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OSR 어젠다부터 시작해서 어떤 컨텐츠며 누구를 강사로 세우며 이걸 저는 아침에 전부 다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딱 정리해 놓고 다시 미팅하고 그래서 저만의 시면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깨닫는데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A다. 이게 빨간 게 어떤 건지 이거네요. 우리 함께 갑시다. 가고 싶죠? 이게 혼자 가면은 재미없어요. 혼자 가면은 함께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가실 거죠? 가실 거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드림월드 그룹에서
200조, 200조, 200조. 예.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아메이 사업이 제가 한 10년은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할 거거든요. 예. 더 이상 올라갈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제 아침마다 기도 제목이 그 50, 10, 10, 10, 10. 예. 그 중에 하나가 10년을 탱ኳ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이제 제 아침에 잠깐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또 여러분이 에이다를 가시면은 이제 A70 2029년에 또 이제 아메이 70주년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사명 같은 이제 마지막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끼고 또 그런 부분을 또 우리 김일두 오여군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야만이 200조가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가고 싶죠? 에이다 혹시 가보신 분? 에이다 두 분은 좀 연식이 됐네. 네, 예. 저희들도 한 3번, 4번 정도 갔나? 3번 정도 갔나? 정말 가고 싶은 분. 예. 우리 이제 그 교회를 믿는 사람은 성지 순례를 가듯이 정말 그 에이다에 그죠? 예, 이게 이제 에이다 전체 공장 전경이고 또 이게 정문이요, 정문 이 지구본 여기에 또 FC 멤버들 이름이 다 기록돼 있어요, 전 세계.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제이와 리치 사무실이 여기가 있죠. 그리고 복도에 이제 특허 또는 전 세계 FC 멤버들의 사진이 복도에 쫙 걸려 있어요. 예, 거기에 김창희, 김명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또 공장 이런 부분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제이와 리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하나 들으시면 이는 회개년도 시작한 8월 정도에 이 두 분의 자서전을 꼭 읽으셔야 돼요. 자서전을 정말 저희들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두 분이 멀고 긴 날 그 영상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지하 색감방에서 지하실에서 에로시를 비볐잖아요. 에로시, 에로시, 에로시. 그런데 차 트렁크에 가득 싣고 에로시 왔어요. 하나 사주세요. 에로시 왔어요. 했는데 아무리 자동차 싣고 에로시를 팔러 다녀도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 경상도를 넘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답답함은 어땠을까? 호텔에 한 200명 올 거라 예상하고 호텔 탁 뭐 광고도 신문에 내고 프랜카드도 붙여놓고 준비를 다 했는데 딱 2명 왔다. 2명. 그다음 한 명은 나가버리고 그 한 명이 아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험난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둘이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되겠나? 되겠나? 내가 생각해도 어렵다. 응? 에로시 우리 뉴트라이트 할 텐데 괜히 뉴트라이트 때려치고 에로시 한다고 지금 아메 해가지고 그래도 해보자. 해보자. 또 내일 또 만나서 또 비비자 우리. 그렇게 시작된 아메. 그래서 제가 60년 그러니까 양력으로 60년 1월생이거든요. 음력으로 할 때 음력으로 세니까 음력으로 12월 16일 꼭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59년도에 아메가 창업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59년도에 아메가 창업해가지고 아메의 기회를 탁 주비대에 화살을 쐈는데 여러분 가슴에 언제 꼽혔냐 이거죠. 지구를 몇 바퀴 몇 년 돌고 91년도에 그 아메이라는 기회의 화살이 탁 우리나라에 꼽혔어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또 거기서 돌고 뭐 삼남만상을 온갖 구천을 돌아다니다가 97년도 저는 5월달에 제 가슴에 아메가 꼽혔어요. 여러분은 더 늦게 꼽혔죠, 그죠? 그런 아메를 통해서 어쩌면 저희들의 인생이 바뀌고 또 가문이 바뀌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 나간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바뀐다는 그 모든 원천은 어디서 나오죠? 제이와 리치 두 분.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우리 이제 리더님들 이야기를 했지만 뭐 애터미가 아메를 따라잡았다 뭐 하이리빙 하이리빙 없어졌죠. 또 뭡니까 뭐 하여튼 타자 단계 뭐가 있죠? 하여튼 그런 거 많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을 가만히 봐라. 가만히 봐라. 애터미스럽다. 예. 이 아무리 우리는 보너스를 많이 주고 쉽게 주고 우리는 두 사람만 잡으면 되고 우리는 그런 공부를 나이 먹어서 왜 하니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책 안 읽어도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제품도 우리도 많고 뭐 예. 얼마든지 외형 하드웨어는 카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 분이 추구했던 그런 정신적인 가치 이것은요 카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틀려요. 결국은 양적 문제가 아니라 퀄리티 질적인 문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좋은 회사 다니면서 아메가 단순히 남을 현혹시켜서 돈이나 버는 그런 일 같으면 저 서울의 기라성 같은 리더들 뭐 서울대 나오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좋은 직장 다니면서 이걸 하진 않았죠. 이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불멸의 가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또 아메 사업을 시작했지 않는가. 그래서 절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아메가 업계 일이야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넘버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오은이원이다, 오은이원이다. 우리 차한실 리더님이 탁 그죠? 최인환 리더님이 천연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줬는데 딱 끼고 나갔는데 동창회 모임에 그 큐빅이지 하면 어떻겠어요? 때려 죽이고 싶지. 예? 예. 저는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은 그 정도의 자부심을 계속하면서 가졌기 때문에 어떤 타단계 뭐 이 자체를 비교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열받는 어떤 그런 우월감. 그 우월감이라는 건 자만심이 아니거든요. 우월감이라는 것은 내가 엄청난 연단을 통하고 또 단련을 통해서 알아보고 나서 나만이 갖는 차별화거든. 차별화. 아메이 사업 나처럼 열심히 하는데 나와봐. 그게 우월감이라는 거죠. 집에 있으면서 아메이 사업 왜 안 하는데 나는 대단하게 뭐 하고 있어. 뭐 밑에 어떤 경험도 없이 그것은 어쩌면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도 그런 어떤 우월감을 참 많이 가졌어요. 좀 대한민국 트리플 다이아몬드 중에서 나처럼 열심히 하는 트리플 있으면 한번 나와봐. 그게 우월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핀에서 우리 플래티늄 우리 진해인 리더님이라고 했나요? 그죠?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 있겠죠. 이 험난한 시기에 플래티늄이 됐으니. 그거 많이 느끼죠. 이제 오프라인이 지금은 제한돼 있지만 밤에 그 후원하러 갔다 오면서 고속도로에 한 2시 3시에 문을 착 열고 그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희들 전부 다 자고 있지? 아미하고 있어. 아미. 이 시간에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봐. 그런 어떤 생각이 어쩌면 저희들이 또 2008년 FC를 가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월감,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제이와 리치를 꼭 여러분이 만나 뵙기를 너무너무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후손 이제 두 분은 돌아가셨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에 45명이 60주년 때 올라갔어요. 저는 우리 많은 FC 리더님들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선한 부자의 상징이다. 상징이다. 그 에로시 디시드랍 하면서 그 팔리지 않은 에로시 디시드랍을 가지고 그 낑낑거렸던 그 두 분이 60년 지나서 이 어마어마한 번성한 가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 리더분 그죠? 우리 그런 어깨의 어떤 무게는 있죠.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평범한 직장이었고 평범한 주부였지만 아메를 만나서 우리도 한번 가문을 일으켜보자. 가문을 일으켜보자. 뭐 처음부터 정주영, 이병철이 가문을 일으켰어요?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시작이 시간이 흐르면서 삼성과 현대가를 만들었듯이 어쩌면 여러분이 아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번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와 수단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아메, 제가 하고 있는 아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절에 이제 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출판은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몇 권이 팔릴지는 몰라. 그런데 이제 쓴 목적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어떤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한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낮에.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쓰자 해가지고 한 2년 이상을 이제 쭉 이렇게 하면서 좀 리더 그러니까 이제 펠로폰의 전쟁사인데 아마 저는 이제 그 어떤 제 생각을 정리한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드림월드 그룹의 브랜드를 만들자. 그래서 컨츄리스럽다, 쌀집 아저씨스럽다 그게 아니라 정말 FCA 중에서 한국에서 책을 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책이 여러분 읽어보시고 아이 뭐 이래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난강에 가야지. 그렇지만 저도 뭐 헌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그 어떤 스토리를 아메와 연관시켜서 우리 리더분들이 이런 어떤 내용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다 해서 이제 그 아직까지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뭐 준비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출판한다고 하니까 기대되네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 아메의 사업을 통해서 명문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가? 가능한가? 그게 가능한가? 그죠?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가 제가 느끼는 거 이것은 이론적이고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고 또 아직까지 저희는 뭐 2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완전한 결과 나오고 나잖아요. 기틀 그러니까 기반이 왜 가능한가? 저희들 어떻게 여러분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세 명이 전부 다 유학을 갔거든요. 두 명은 유학을 마치고 한 놈은 지금 유학 중이고. 여러분 유학 보내세요. 한 놈당 한 1억씩 들어가 1억씩. 뉴욕은 1억 5천. 정말 한참 둘이 유학 갈 때는요 뜨거운 물에 그냥 뜨거운 솥뚜껑에 물 붓는 느낌이에요. 돈이 증발해 버립니다. 몇백만 원은 돈도 아니야. 이게 막 천만 단위로 들어가니까. 근데 그런 또 어떤 시간을 아메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마치고 우리 바로 저는 아메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혹독한 사회생활해라. 혹독한 사회생활하고 절대 현실도 비슷한으로 아메를 해서는 안 된다. 엄마가 FCA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너희 일에서 브랜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아메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아메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이렇게 조인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네는 이제 우리 컴패셔널 캐피탈리즘에 나오죠. 켈러그 MBA 거기에 복수 전공이 가능한데 콜롬비아 켈러그 MBA 두 개를 얘가 이제 합격해가지고 어디를 선택할 고민하더라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더 좀 하이 클래스인 켈러그 MBA를 이제 가기로 했는데 또 1년 연장을 또 해가지고 학비를 벌어서 가겠다. 근데 거기 학비가 얼마냐면 1년에 2억이야. 근데 그것은 자기가 벌어 간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이 제가 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정적 순간이 결정적 순간.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연봉을 받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옵션도 있기는 있지만 1년 연장하는 조건에 회사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래 땡큐 감사하다. 너희들도 최선을 다했구나. 엄마 아빠도 너희들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그런 결정적 순간에 자기 걸로 만드니까 뭐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 했잖아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작은 애는 이제 또 패션 파슨스 패션 브랜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여성 리더분들은 좀 주문해서 좀 부탁해서 옷을 이제 이렇게 구매하고 그러시더라고. 자기 나름대로 또 스튜디오 만들어서 하고 이제 막내야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또 애들이 올바른 간다면은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시작. 그런데 그 기틀이 뭐냐면 정직한 부의 구축과 기틀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아메의 사업만큼 소득이 정직한 소득이 없어요. 요즘 막 얼마나 뭐 조씨 뭐 또 뭡니까 뭐 윤씨 그죠? 뭐 물론 부정적인 게 뉴스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우리 정직한 우리들 열받잖아요. 그죠? 아메의 사업만큼 정직한 일이 없다고 봐요. 또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좀 반짝되는 것 같은데 천만에. 어느 순간에 전부 다 가려내더란 거죠. 그래서 그런 정직한 어떤 부가 구축되고 기틀이 마련되다 보니까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부모의 역할이란 거죠. 바바라 부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의 최고의 역할은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린 애들이 많잖아요. 그럼 제주 불행성을 보내세요. 1년에 학비가 한 8천만 원 돼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바칼로리카 IB 프로그램, 거기는 이미 IB 프로그램 전부 다 진행됩니다. 입학하는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준비물이 300만 원짜리 맥북이야, 맥북. 그걸로 모두가 검색해서 그걸로 토론하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틀린 그런 환경으로 수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돈 벌어서 자녀가 잘못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희들은 그런 신조를 가졌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최고 역할은 너희들에게 우리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게 저희들이 아미하는 이유였고, 그죠? 대가에 대한 보상이죠. 두 번째는 행동으로 도전하는 삶을 보여준다는 거죠. 실천하는 삶. 공부해. 스마트폰 하지 마. TV 보면 뽑아버린다. 근데 지는 TV 보고 있는 거야. 얘가 방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지는 막 보면서 나보고 하지 마. 얼마나 그 애가 삐뚤은 이유 뭐죠? 밖에서 하는 행동과 집안에서 하는 행동이 부모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혼동을 해, 혼동. 우리는 또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러겠지만 스마트폰 하든 안 하든 TV를 보든 안 보든 그런 신경 쓸 시간이 어디가 있노?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그죠? 오늘 저녁부터 그러세요. 하고 있으면 그래, 너 너무 재밌겠다. 아빠도 엄마도 좀 하고 싶은데 너 하루에 한 2시간만 꼬박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아빠가 10,000원 줄 테니까. 만약에 2시간 안 했으면 네가 나한테 10,000원 줘. 그게 그 노하우라고 그러더라고. 얘는 짐을 주어주면서 끄는데요. 그냥 뭐 스마트폰 빼고 TV 끄고 해서 애가 끈 게 아니라 2시간을 반드시 안 하면은 5만 원 내놔 하면은 스마트폰을 애가 안 한다는 그 노하우를 알려줬어요, 우리한테. 어쨌든 뭐 그런 마음을 한번 써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부모가 행동으로 도전하는 삶을 보여준다는 거. 이게 대단합니다. 옛날에 삿포로 갔는데 그 다이아몬드와 수석 다이아몬드 그 저녁 식사 장소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애가 그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그 장소로 밥을 먹으러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가 너희 엄마 핀이 뭐야? 다이아몬드요. 그럼 여기는 수석 이상이니까 저기 가야 돼. 얘가 수석이 뭐고 다이아몬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네 엄마는 지금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이제 저리 가다가 엄마가 온 거예요. 엄마 핀이 뭐노? 다이아몬드. 왜 수석 안 가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수석을 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얘들이 민감해요. 뭐 이제 전반적인 걸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도전하는 삶이 애들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뭐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뭐 유학 갔다 와서 취업하려고 너희들 유학 보낸 게 아니다. 네 가슴 뛰는 일이라. 가슴 뛰는 일. 가슴 뛰는. 얼마나 부모가 그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취업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지. 준비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학습하는 부모, 멘토 역할을 한다고, 멘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얘가 학교 갔다 집에 들어오면은 책을 읽는 신용이라도 해라, 신용이라도. 대한민국에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까? 아마 아메 하시는 분 빼면은 그렇게 책을 읽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한 어떤 도서, 이런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야기가 되죠, 야기가. 그래서 학습하는 부모, 뭔가를 배우는 부모, 그게 자연스럽게 애들한테 멘토 역할을 해주고, 또 하나는 남 파트너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이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제 파트너 집을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가서 미팅을 했죠. 그런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이 숙제를 해준 거야. 존경하는 사람을 적어라. 김창음 적었대요. 선생님, 김창음이 누구야? 그러니까 스폰서예요.
선생님도 헷갈리지. 스폰서가 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이하는 사람인데 우리 코로나의 사태도 불구하고 매주 우리 집에 저녁에 목요일날 저녁 오셔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 눈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로 보인 거예요. 저로.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이게 뭐 억지로 선을 베풀어라 봉사해라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컴패션 하고 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죠? 어디 가서 어디 도와주고 어디 가고 미팅하고 이런 게 애들한테는 그대로 학습이 되더라고요. 학습이. 예. 이게 멋진 일 아니에요? 예. 또 보여주는 힘. 예. 자, 우리가 애들이 왜 리더십을 가진지 아세요? 우리 집에서 홈미팅하는 모습을 보고 리더십을 가져요. 엄마가 항상 홈미팅을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 모아놓고 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주관하고 있어. 주관하고. 너 이렇게. 예, 그게 대단한 리더십이 되는 거죠. 또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 여행을 이제 아마 내년에는 나트랑 여행을 갈 거라 봐요. 저는. 예, 가족 여행을. 그러면은 처음에는 가족이 가서 여행 가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또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리무진이 탁 되게 돼 있고 우리는 왜 버스 타고 가는데 우리는 아직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그런데 애들이 우리 엄마가 이리시구나, 버스 타구나, 리무진 와 있구나, 스위트룸이 줘주구나. 그러면서 애들이 갖는 어떤 그런 자존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는 힘이 애들에 대해서 어떤 의식, 문화를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그랜드 투어라는 게 뭐예요? 버는 힘을 키워주는 거, 버는 귀족 자제들한테. 하면서는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올려준다는 거죠. 저는 이 5가지만 하더라도 어쩌면 아메서를 통해서 이런 명문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 정말 저로부터 이제 한 100년 지나면 100년 아니죠. 제가 3년 했던 한 4, 50년 지나도 저는 죽고 없겠지만 그 자녀들 저는 너무 기대가 되죠. 우리 애들이 결혼해서 손자가 태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FCA야. FCA. 멋지지 않겠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옛날에 SF까지 하다 그만뒀대.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똑같은 동시대에 아메를 만났는데. 그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설레요. 그래서 여행을 통한 자존감 고치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명부와 기틀을 마련할 수 않나. 그래서 오늘 강영경, 강재영, 윤영경 리더님과 우리 박경, 문은영 리더님 팀에 우리 200조의 A달을 가는 데 있어서 20조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팀, 팀이 뭐예요? 팀, together, 함께, everybody, 모두, achieve, more. 함께 하면은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팀.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음이 하나 있어요. 우리 팀. 우리는 팀. We are team 하면 그런 어떤 팀을 강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A달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첫 번째는 back to base.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사실 아무리 필이 높고 아무리 암에서 뻔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행복하려고 우리 암에서 한 거 아니에요? 리듬 행복하세요? 굉장히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멋진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자꾸 정확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은 행복은 쉽게 무너진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 핸드폰에 있는데 어떤 거예요? 정말 우리는 행복을 추구했지만 행복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 그 행복의 가치를 진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제가 옛날에 암에서 할 때는 집에 들어갈 때 그런 막 문패를 붙이고 싶었어요. 행복 낙원. 그러잖아요. 막 집에 들어가면 천사 같은 우리 애들이 아빠 엄마 암에 좀 늦게 들어와도 막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죠. 남자분들. 우리 이놈이 결혼했어요? 총각인가? 총각이. 예. 근데 왜 남자들이 집에를 빨리 안 들어가고 싶을까? 행복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런 논픽션 하나 써야 되겠다. 낙원에서 낙원으로. 행복 낙원에서
떨어질 낙원으로. 예, 제가 이제 60이 됐거든요. 60만 61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준비 안 된 저희들 친구라든가 보면은 정말 낙원의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이 붕괴되고 심지어 부모가 이혼하고. 왜 그럴까? 어? 너무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서 정말 30년 40년 지나서 왜 그런 비극이 찾아올까? 너무 서글프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래요. 네?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이죠. 행복하려고 한 거죠. 행복하려고. 그런데 이 행복을 방해하는 괴물이 공격당한 괴물. 어떤 괴물? 부인이 내 말을 안 듣고 남편이 내 말을 씹고 아메라니까 쫓아내고 아메한다니까 이혼하자 그러고 또 뭐 다단계라니 네 마누라니까 너까지 빠졌니 막 이런 괴물들이 주위에서 막 공격을 받는 거죠. 응? 근데 이 괴물을 물리치는 게 뭐예요? 열정이다. 열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아메이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 열정을 만들어낸 게 뭡니까? 용기죠. 용기. 누가 뭐라든 나는 내 삶을 갈 거야. 아멘 삶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 아멘 삶은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야. 그 용기, 이 용기는 어디서 오죠? 시면에서 나와. 시면. 깊은 생각. 너 이래도 아멘을 할 거야.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도 아멘을 할 거야. 그때 그래 나는 그래도 아멘을 할 거야. 이 자기 확신. 여기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우리가 행복, 괴물을 물리쳐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행복은 내 마음의 상태. 그렇지만 행복을 방해하는 괴물이 나타나고 열정이 괴물을 급하게 만들고 용기가 과거로부터 단절하게 만나는 거죠.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나야. 옛날의 김창흠이 아니야. 옛날의 차인환이 아니야. 나는 새로운 나야. 새로운 나. 이런 단절 할 수 있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그 용기는 시면, 숙고에서 나오는 거죠. 아멘 사회 과연 내 삶에 뭔가. 정말 아멘을 통해서 내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 내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고 기회인가. 아주 깊은 생각을 통해서 내 내면을 소리를 통해서 이런 숙고를 통해서 이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정적 순간. 결정적 순간. 결정적 순간. 네. 자, 이 유명한 사진 작가 한 사람이 있어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프랑스 사진 작가인데 아주 그 찰나의 순간을 사진 찍는 작가예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사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결정적 순간에 렌즈를 누르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눈과 렌즈와 마음이 하나로 되는 그 신비한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혀도를 탁 누른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이 찍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집에 화분이 하나 있으면 제가 제 복도에 제 집에 군자란이 있거든요. 군자란이. 예. 겨울에 딱 올라다가 꽃방울이 한 4월 달에 올라오죠. 근데 내가 매일매일 봐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꽃이 쫙 폈죠. 그게 어떤 이야기예요? 그 꽃망울 속에는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겉으로는 안 일어나도 내부에서는 그래 이 결정적 순간에 나는 꽃망울을 터뜨려야 돼.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에게 완전히 몰입됐기 때문에 바람이 불든 남들이 뭐라든 벚꽃이 피든 안 피든 그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는 꽃이 필 때 필 거야. 때가 되면 필 거야. 우리가 농부들이 그죠? 저도 농촌 출신이지만 벼씨를 담그고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하는 게 그 순간을 놓치면은 어때요? 그의 농사를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사는 것은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예. 여러분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밖에 뭐 청소를 하신 분들, 뭐 AP 직원분들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결정적 순간을 내 걸로 만들 때 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결정적 순간이 뭔가? 자, 우리가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양적 시간을 크로노스, 질적 시간을 카이로스라 카이로스. 예.
카이로스는 어떤 거냐면 신이 개입하는 질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시간이지만 내가 그 한 시간 안에서 어떤 걸 사느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절대 도서관에 오래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 저는 공부를 참 잘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어요. 예. 어떨 때는 제가 도서관에서 10시간을 앉아 있는 적도 있어요. 화장실 뭘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데 책상 정리하는데 3시간. 그죠? 공부에 집중하는데 2시간.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실컷 놀고 잠깐 좀 휴식하고 나서 2~3시간 하는데 더 결과가 좋아. 우리 강정님이 좀 그랬을까? 예? 너무 열받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양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를 좀 10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카이로스라는 질적인 시간 2시간이 10시간의 양적 시간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카이로스의 질적 시간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걸로.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시간이라. 예. 제가 큰애를 보면서 이걸 느낀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벤치하다가 그래도 해군 통역장교 출신이니까 영어는 잘하죠. 예? 그리고 벤처도 잘하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폐업을 했거든요. 폐업을. 그런데 인턴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 어떤 그 이력으로는 좋은 인턴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4개월을 작심하고 MBA를 준비하더라는 거죠. MBA 딱 합격하니까 서로 인턴이 오라고 난리. 나 가야 돼, 인턴 가야 돼. 그러니까 붙잡는데 몇 억을 주는 거예요. 몇 억을. 1년간 유보하는데. 야, 그래서 그래, 사람은 그게 이제 눈치라고 그러죠. 눈치. 예? 아, 이때 꽃을 피워야 돼. 이때 내가 해내야 돼. 그런 게 강해야 된다는 거죠. 얍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야. 이 결정적 순간을 내 걸로 만드는 사람. 이 카이로스의 순간을 항상 불안과 두려움으로 출렁인다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안 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불안. 혹시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하자는 순간이 영원한 순간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죄수들이 자 여기서 그림자를 보면서 평생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에 그죠? 벽에 막 화상들이 움직인 거예요. 저 인간은 저러고 저 인간은 저러고 막 그게 다른 사람으로 인식한 거죠. 그런데 어떤 결정적 순간이 온 거예요. 플라톤은 과거와 단절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동력을 고대 그리스어로 엑사이프네스, 예, 발음이 어렵네요. 자, 이 엑사이프네스라고 한다. 엑사이프네스는 흔히 갑자기 한순간 결정적 순간을 의미한다. 엑사이프네스 시간은 우리의 타성과 게으름을 일깨우며 한 곳에 의미 없이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돌리게 한다. 그리고는 그림자의 허상이 아닌 빛이 일깨우는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남과 똑같은 삶을 산 거죠. 남도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야. 퇴근하고 또 가족끼리 좀 밥 먹고 또 일요일 날 좀 TV 보고 소주 보고 또 놀러 좀 다니고 또 월요일 날 또 막 상사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막 빨리 직장에 나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대부분 다 그렇게 살거든. 네, 그게 어쩌면 학습된 노예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탁 그 고개를 돌려보니 아메라는 기회가 있는 거죠. 아메라는 기회가. 그런 삶이 아니라 나도 매년 여행을 다닐 수 있고, 그죠? 명모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우리 애를 유학 보낼 수도 있고, 정말 자산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개를 탁 돌리는 순간에 안다는 거죠. 이 노예가 그 벽에 그 비치는 허상이 자기 모습이란 걸 모르고 살아왔는데 고개를 탁 돌리는 순간에 햇빛에서 비치는 자기 모습을 바라본다는 거죠. 아, 나였구나. 그럼 저 그는 어디지? 햇빛은? 그리고 이 동굴에 나와보니까 정말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는 거죠. 동굴에 갇혀있는 세계가 전부 다 알았는데 이 태양에 비치는 이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그걸 뭐라고 하죠? 이데아로, 이데아.
손.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굴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은 여기에 가서 뭘 합니까? 숏오픈을 한 거죠. 아멘 해봐, 아멘. 아멘을 하면은 너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자산속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이 죄수들은 하도 오랫동안 갇혀 있기 때문에 인습, 학습, 예, 이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내 말을 정말 태양을 나는 보고 왔다. 이걸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이데아를 이 학습된 노예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하죠. 예. 왜냐하면은 동일한 것을 한 4번 반복하면 다 외워. 이게 자만이랍니다. 자만. 어떻든 이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이 엑사이 프레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사람 열심히 하지만 그래 맞아. 나는 반드시 에이다를 가야 돼. 나는 파운드 에메랄드가 돼가지고 에이다를 꼭 갈 거야. 나는 20조, 나는 10조를 모시고 갈 거야. 그 결정을 딱 하는 순간이 뭐다? 엑사이 프레스라.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드림월드에 200조, 감히 꿈을 못 꾼 거죠. 저게 절대 허상된 숫자가 아니에요. 드림월드 그룹의 유자격 플래티넘이 230조입니다. 230조. 그럼 200조, 200조를 모시고 가야 되겠다. 두 분이면 400명. 전 세계가 몇 대 돼야 돼요? 2대가 돼요. 2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파트너들이 전 세계 2대로 에이다를 간다. 그게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 순간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저는 아침에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신나요. 어떻게 200조를 모시고 갈까? 그래서 뭐 김메리더도 또 고민하면서 그죠? 또 다이아몬드 클럽도 만드시고 또 커밋도 만드시고 저는 또 세컨드 M세대 미팅도 만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만들고 스폰서니까. 이런 결정적 순간을 하면은 절대 부정적 생각을 하시면 안 돼.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것은 결정적 순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결정적 순간은 남이 보지 않은, 지금까지 보지 않은 세계를 내가 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봤는데 어떻게 동굴에서 내가 갇혀서 평생을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파운드 비트 되시고 리더 협력을 다니시고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메이 사업에서 그런 보상과 인정을 세계를 봐버렸거든요. 그런데 혼자만 가니까 여행이 재밌어요,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재밌는데 한 2-3번 혼자 가잖아요. 너무 열받아요. 왜 나는 파트너를 못 모시고 오는가? 아메이 사업이 참 희한합니다. 다른 파트너가 다른 형제가 막 3사람 같이 오면 나 혼자 오면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 얘기는 어떤 얘기죠? 내가 파트너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죠? 저희들도 최고로 뭐 이렇게 리더십을 많이 간 적이 130조. 여러분 그룹을 빼고 130조.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래서 이런 엑사이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태양을 보시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방금 그런 에이다를 가야 될 이유, 또 그런 명문가의 기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봤다면은 이런 결정적 순간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라. 나오네요. 왜 A659에다가 결정적 순간이 되는가? 첫 번째는 10년 이내 본사 방문의 기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내 본사를 방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두 번째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네 본사 가봤나? 아니? 확신이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보는 것만큼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 조재천님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거 봤나? 그건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보고 믿는 확신. 그게 그 에이다가 아닌가. 세 번째는 평생 사업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평생 하실 거죠? 그러면 내가 아니다. 이 성지를 갔다 오듯이 그걸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신념을 가지고 아미를 전달할 수 있고, 또 하나가 경제적 자유 기틀을 마련한다는 거죠. 파운더스 에메랄드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연소득이 1억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간다. 1억 2,600이 나오더라고. 제가 쭉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근데 파트너가 오시고 간다는 이야기는 내 파트너를 연봉 이상의 그죠? 그런 소득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이야기죠. 그죠? 또 하나는 리더십 발휘. 혼자도 갈 수 있겠지만 또 몇 분하고 가느냐. 그게 또 다른 나의 리더십이 아닌가. 그래서 A60에 이렇게 우리가 다녀왔지만 A65에 다시 한번 그런 멋진 어떤 결정적 순간을 통해서 영광이 재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삶의 결정적 순간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방금 이 브레송 사진 작가처럼 그분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정말 그런 결정적 순간을 탁 찰나의 순간을 사진 찍으려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매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구나. 어쩌면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우리 리더님 그죠? 이 근무 마치고 온다는 것도 충분히 집에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왔는 게 어쩌면 A다를 갈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창원의 그 코로나 시대에 김창흠 리더님이 오셔가지고 그 결정적 순간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꼭 잡아야 되겠어. 그 어쩌면 결단했던 이 시간이 어쩌면 리더님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그런 어떤 순간도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인생이 삶이 바뀌어 나갔구나. 유명한 옛날에 이야기는 제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하버드 출신이지만 요즘 하버드 가면 난리네요. 그죠? 존 캐리 부통령 후보의 찬조 연설을 일리노이에서 하게 된 거예요. 뭐 한 수만 명 모인 체육관에서. 그래서 이 하버드 편집장이니까 이 흑인 그죠? 케냐의 2세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흑인이래. 흑인. 그런데 그 친구에게 존 캐리가 찬조 연설을 부탁한 거예요. 대통령. 근데 오바마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불멸의 명연설을 하리라. 그래서 그 연설문을 한 2박 3일을 막 작성했대요. 수정하고 고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존 캐리 부통령의 왜 존 캐리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는가 찬스를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아버지는 케냐의 가난한 유학생이었고 케냐의 조그만 양철지붕 마을에서 살면서 양을 키웠고 나의 할아버지는 남의 집 요리를 해주는 하인 노예였던 건 노예. 그렇지만 내가 왜 미국에 이렇게 대통령을 연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그게 미국의 힘이고 아메리칸 드림이다. 하여튼 저 전문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존 캐리 부통령 떨어지잖아요. 그때 클린턴인가? 아니 부시인가? 졌죠? 어떻습니까? 일약 그냥 이 버락에서 그래서 버락이었나? 버락이 번개란 뜻인가요? 어떤 이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이 아주 초신성 슈퍼노바 이 정치인의 초신성으로 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직감적으로 한 거죠. 오늘 내가 찬조 연설하지만 오늘 저녁에 내 운명이 결정된 거야. 나는 기가 막힌 연설을 한 거야. 그래서 얼마나 그런 어떤 원고와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결정적 순간을 자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거죠. 여러분도 아미 사업을 열심히 하지만 어쩌면 2016 고에이다라는 이 결정적 순간을 여러분 걸로 꼭 만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펑클 이야기했나요? 안 했죠? 안 했어요. 제가 다 메모해놨는데 이 카펑클은 이제 바다 거북이의 임시치하라는 뜻이에요. 임시치하. 그건 어떤 거냐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나를 바꿀 유일한 무기는 뭔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방금 동굴에 갇혀 있는 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카펑클 임시치하는 아메가 될 수 있고, 그죠? 또 아메를 하고 있는 내가 그 에이다를 갈 수 있는 나의 카펑클은 뭔가, 나의 임시치하는 뭔가.
여러분 지금 아메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메이 사업에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카펑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카펑크는 도대체 뭔가? 자, 바다거북이 이야기인데 다른 모든 생명들이 그러하듯 알에서 갓 깨어난 새끼 거북이의 여정은 신비롭게, 이게 KBS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예, 바다거북이의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자, 이 바다거북이는 여름 중 가장 뜨거운 날 어미거북이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한다. 왜? 거칠고 험난한 파도를 가르며 2,300km를 이르는 거리를 헤엄쳐 자신이 태어난 해변으로 돌아온다. 예, 종족 번식을 위해서 5주에서 6주 전 몸속에 품기 시작한 알을 낳기 위해서이다. 자기 또 다른 이제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 자기가 태어난 해변에 온다는 겁니다. 미세한 기척도 없는 한밤중에 도착한 해변에서 30cm 정도의 깊이 구덩이를 파기 시작한다. 알이 안주할 공간이 만들어지면 50개에서 200개의 알을 낳는다. 그리고 바다거북이는, 어미거북이는 죽으라고 바다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2달쯤 지나면 모래속에 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신비롭게도 새끼 거북이는 알 속에서도 생존을 위한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 알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카펑크라 불리는 임시체화가 그것이란 거죠. 본능적으로 이 알을 깨야 돼 하는 그 어쩌면은 DNA가 숨어 있었겠죠. 그 임시체화가 돋아난다는 겁니다. 새끼는 무조건 알 안에서 안주하고 있다가는 금방 썩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새끼 거북이들은 카펑클로 알의 내벽을 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임시체화가 부서지고 피가 나고, 그래서 알을 깨고 나오는데, 자, 내가 안주하고 있는 이 알이란 게 뭔가? 내가 안주하고 있는 환경이 나의 멋진 미래와 자유를 억제한다면 자신만의 카펑크를 만들어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젊으니까 뭐 큰 어떤 노후 이런 생각을 안 했지만 내가 이대로 갔을 때는 내 노후가 분명히 문제가 된다 하면은 어쩌면 아메라는 카펑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알이 나에게 미래와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 알의 내벽을 깨지 못한다면 새끼 거북이는 자신을 억누르고 규정하며 정의하는 환경을 세상의 전부라 여긴 채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정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은 다니지만 그 비행기에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지, 호텔에 그 스위트룸이 있고 그 비행기에 내리면 리무진이 대기되어 있는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야, 비즈니스 클래스가 얼마야? 제 친구도 그래. 버스 타고 다닌다며. 야, 네 파트너 그 고생시키면서 네가 버스 타면 되겠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 지나잖아요. 너무 생각차가 나요. 그래서 말하기가 싫어. 뭐 지들이 뭐 필요하니까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좀 어쨌든 친구 지간이 하지만 그냥 말하면 다툼밖에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해요. 네 20년 전에 나를 두드러 패서라도 좀 아미를 시키지. 인간아, 네가 돼야, 인간성이 돼야 내가 시키지. 정말 여기 진동에 사는데 참, 그 시간이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정의하고 내 환경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고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맞는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이 될 수 있는가. 그죠? 자, 이 머리를 뜯고 나오는데 3일에서 7일이 걸리며 몸무게가 약 30% 줄어 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깨고 나오는데, 그죠? 또 30cm 머리가 있는 거예요. 아래 깨고 나오는 것은 저는 파운드 피트라고, 파운드 피트. 안 하다가 파운드 피트를 해보니까, 그죠? 진행인들 막 잇몸도 터지고, 열도 받고, 피도 나고, 새로운 세계를 든 거죠. 그런데 파운드 피트가 끝이 아니네. 파운드 피트를 세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 또 그게 뭐죠? 3cm 두께의 모래라는 거예요. 그 모래를 뜯고 나온 데는 더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가 3% 줄어있다는 거죠. 다른 세계라는 거죠. 그죠?
자, 새끼 거북이들은 숨을 죽인 채 떼들 기다렸다가 한밤중에 되어야 운명의 질주를 시작한다. 왜? 살아야 되니까. 바다에 미쳐 도착도 하기 전에 목숨을 잃지 모른다는 위험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바다라는 새로운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한다. 네, 바다로 이제 아래서 깨어나서 머리를 뜯고 바다로 가야만이 살아남는데, 그죠? 그런데 바다에 이 머리를 그 여러분 영상 보면 그렇게 잘 나와요. 예. 바다로 이제 들어가자니 그 때를 기다려서 갈매기라든가 독수리나 심지어 사람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기만 해. 그러니까 이 새끼 거북이가 바다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가장 어두운 날. 예. 예. 그 시간에 이제 바다로 가야 이렇게 살아날 확률이 크다고 그래요. 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 하나 있죠. 새로운 생명을 만나기에 전력 질주한다. 옆도 뒷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최대한 빨리 바다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공기의 이류 원리가 나온 거죠. 비행기가 하늘로 뜨는 데는 시속 한 200km가 돼야만이 하늘로 뜹니다. 예. 그 아래 속도는 절대 하늘로 못 떠요. 예. 이게 베르누스 정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는 파운드 피트의 리더십 갈 거야, 나는 애들 갈 거야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브레이크를 한 번씩 탁탁 밟아요. 그러면 절대 비행기를 뜰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가야겠다면은 에라모르 갖다 전력 질주해야 비행기가 쫙 뜬다는 겁니다. 뜰까 말까 고민해가지고는 절대 비행기는 뜰 수 없다. 그렇듯이 새로운 생명, 어때요? 영원한 내 생명을 갖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 갈매기가 독수리를 또 살기 위해서 쏜살같이 하강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직 촉촉한 새끼 거북이들은 이들의 간식으로 제격이 단 거예요. 예. 생존을 위한 이 자발적이고 순간적인 행동이 없다면 자립이죠. 결국은 누구도 나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 거죠. 내가 스스로 아래서 깨어서 모래를 헤치고 나와서 바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립이라는 거예요. 자립. 예. 새끼 거북이들, 그러니까 파운더스 PT가 되면 거의 이제 자립이 한다는 이야기겠죠. 새끼 거북이들은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자립하지 못하면. 우여곡절 그때 새끼 거북이들은 바다에 도착한다. 바다는 이들에게 천국인 동시에 지옥이라는 거죠. 예. 거기도 물론 천국이겠지만 또 다른 포식 동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쩌면 삶이 전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끝없이 나를 이기고 내 환경을 헤쳐나갈 때 또 다른 내 어떤 행복, 자유가 조진다는 거죠. 그죠? 예. 새끼 거북이들은 바다에 뛰어든 뒤 48시간 동안 미친 듯이 수영을 해야 된다. 그들이 가는 곳은 바다의 가장 밑바닥인 시면이다. 시면. 이 시면이 뭘까? 저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그래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파운드 다이아몬드 정말 연봉이 한 2억 됩니다. 2억. 그럼 이제 좀 살만하죠? 우리 리더님들 정말 돈은 잘 쓰게 보이시네요. 그죠? 오늘 제가 이제 우리 FC 이번에 이제 미팅에서 그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뭐 선물도 많이 왔지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이 왔더라고. 75만 원이. 그래서 김매니도 50만 원 주고 내가 25만 원 담았죠. 그래서 백화점에 여기 이제 오늘 오전에 그 이렇게 옷을 하나 사러 갈까 했는데 옷들이 비싸죠. 근데 깜짝 놀랐네요. 하긴 옛날에는 그 비싼지 안 모르고 막 김메리가 사주니까 덜렁덜렁 받았었는데 이 상품권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해보니까 티 하나에 20만 원이야. 양복 괜찮은 게 110만 원. 네. 비싸구나. 비싸. 그렇지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면 정말 여러분이 꿈꾸고 모두가 꿈꾸는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면에서 이제 어떤 걸 하죠? 예, 수압이 높아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이 등딱지와 배딱지를 단단하게 만드는 수련의 장소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사명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경제, 시간적 자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내 파트너를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이루어지는 이 시면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갖게 하는 시간이라. 예. 또 어쩌면 저도 FC 또는 FC로서 드림월드에 그런 많은 리더분들을 A단을 모셔가야겠다 하는 게 또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이 시면에서 그런 걸 생각이 된 거죠. 이곳에서 새끼 거북이들은 자신만의 인생을 이렇게 어미 거북이가 되어 돌아올 확률은 이곳에서 새끼 거북이는 자신만의 인생을 이렇게 어미 거북이가 되어 돌아올 확률은 고작 0.1%에 불과하다. 1000마리 중 한 마리만 생존할 뿐 대부분은 기나긴 여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버스 사고 났죠. 몇 명 죽고 몇 명 살았죠? 9명 죽고 8명인가 중상을 입었죠. 그럼 17명 중에서 9명이니까 사망률이 60%네요. 신문은 60%라고 그래. 그 60%가 무슨 의미가 있죠? 그죠? 우리 창실님 60%가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죠. 죽은 사람은 100%, 산 사람은 100%라는 거예요. 이 확률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0.1%라면은 그래 나는 0.1%가 되겠어. 이게 중요한 거지.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래도 이제 요즘 취업률이 몇 프로라면 그래 내가 그래서 야 취업률이 몇 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취업하면 100%야. 그리고 네가 취업에 그 아무리 어려워도 중요한 건 취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취업자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 엑스트라 안 될 그 영역에 내 자신을 넣냐 이거야. 이 생각 자체가 그죠? 이 알 속에 있는 그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봐요. 그 한 명이라면 0.1%라면 그 0.1% 내가 되겠다. 근데 한국 하면 통계를 볼까요? 회원이 110만 명이야 지금. 그럼 1%면 얼마죠? 10%면 11만 명. 1%면 11,000명. 0.1%는 1,100명. 1,100조의 다이아몬드가 아직 안 나왔어요. 360조. 그럼 몇 프로예요? 어쩌면 0.005%야. 그중에 FC. 그중에 FCA.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막 0.000 몇 프로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되면 되는 거야. 내가 되면 100%, 안 되면 0%.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왜 그 얻어되는 확률에 나를 거기다 집어넣냐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 뭐라 했어요? 평범은 유죄다. 왜 그 엑스트라에 평범한 영역에 내 자신을 집어넣는가? 그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핑계라는 거죠. 합리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알이 나를 감금한 채 죽게 만드는 무덤이 될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린스턴 이스트가 나오는 유명한 영화 있죠. 굶주린 배와 빈 주머니와 상처받은 가슴은 가장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다. 제가 그런 걸 외우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상처받은 가슴. 그래서 행복을 추구한 거예요. 빈 주머니.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카드만 많이 있죠? 정말 저희들이 제가 다음역 갈 때 부도를 맞았거든요. 우리 김면에다 열심히 하라고 엔터프라이즈 2,400만 원 주고 사줬는데 그걸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서 1,700인가 받고 팔았네요. 중고차에. 여러분 막 어려우면 주위에서 내 돈 좀 쓰세요 하던가요? 형제도 잘 안 주죠. 저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때 정말 암의 사업은 확실해져. 부도가 날 위험이 없죠. 여러분이 피납하면요 보너스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때 제가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정말 암의 사업 열심히 하자. 우리가 보너스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자. 정말 더럽고 치사한 놈들 내가. 어이씨. 그래서 2002년 파운더스 더블을 1년 만에 간 거예요. 1년 만에.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다 만들어진 거죠. 우리 애들 유학 가는데 어느 누구 1원 한 장 버텨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만 200만 원 주시더라고요. 빈 주머니. 빈 주머니는 남자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다. 가난하면 앙드레 말라고 그랬어요. 적을 선택할 수 없다. 굴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그죠? 평생을
우리 남성분들이 사업하다가 성공하면 막 부인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 살죠. 경제적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더럽고 지사서 내가 산다 하면서도 살아가더라고. 그런데 아메이사 그랬다가는 끝나는 거지. 돈 안 되네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죠? 우리 여성분들 주사업자가 많죠. 제 꿈이 주사업자가 한번 되는 건데 예, 저는 김면희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존경스럽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소득 가지고 그 소득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 야 멋있다. 여보 뭐 필요한 거 없어? 제가 크라운 엠버서 할 때 롤렉스를 하나 딱 사주더라고. 신세계 가서 여보 저 롤렉스 하나 이제 끼워야지. 어우 짱이야 짱. 응? 그럼 샀냐겠죠. 당신은 아무리 줘도 왜 돈이 부족하나. 참 멋있는 사람. 예? 난 여러분이 돈 쓰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죠. 예, 그럼요. 여러분 쇼핑 한 1,000만 원 들고 백화점 가서 촥 여보 재난이 뭐가 필요해? 저거? 촥. 멋있는 거야. 가난하면 안 돼. 나를 보호하고 있는 이 알이 나를 강건한 채 죽게 만드는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후 준비가 안 되면, 그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알로 인식하고 있는 순간 입안에서 카펑클이 돋아난다. 왜? 생존하기 위해서. 카펑클은 내가 갇혀 있는 이 세계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거죠. 나는 이 알을 깨고 나와야 돼. 이 카펑클로 우리는 편견과 상식, 전통과 관습, 흉내와 부러움이라는 알을 깨고 넓은 바다로 향해 나가야 된다. 내가 안주하고 있는 환경이 나의 멋진 미래와 자유를 억제한다면 자신만의 카펑클을 만들어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알을 깨고 30cm 두께의 모래를 털고 나와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 인간은 어쩌면 본성적으로 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분이 FC가 또는 뭐 아니 파운드 사파야 되면 이제 그 아우디를 사겠다. 아우디를. 그래서 제가 아우디 사겠어요? 못 사겠어요? 절대 못 산다. 소대에 말씀드렸죠. 리더님 통장에 돈이 없어 카드 잘 쓰잖아. 왜 통장에 없는 돈은 잘 쓰는데 리더님의 꿈은 좀 땡겨 못 쓰나? 꿈도 땡겨 써라. 그래서 그냥 아우디 계약해버리세요. 그러면 파운드 사파이가 됩니다. 되면은 아우디를 계약하겠다. 안 되면 못하기 때문에 이 전력 줄 줄 않거든요. 그런데 순간 해놓으니까 내 기분 좋죠. 파트너들 기분 좋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그죠? 보이지 않는 그 발길질은 엄청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 저희들이 2002년 파운드 더블 갈 때 저희들이 중간에 하도 힘드니까 BMW 7C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1억 4천.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때 딱 하고 나니까 그게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2002년에 파운드 더블 갔고, 그리고 2003년 때 트리플 가다가 좌절했지만 파운드 더블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2003년도에 그때 MJ 그랜드 보너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미에서 연말에 5억을 받았어요. 5억을 보너스. 그래서 애들 유학도 보내고, 그죠? 네. 어쩌면 그 어렵고 힘든 BMW를 열렸던 그 결정적 순간이 완전히 1년 후에 그런 멋진 보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은 우리 마음도 어떻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정말 이게 맞나 틀리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딱 해놓으니까 에이 뭐 대담한 용기가 나오더라고. 인생 뭐까지 뭐 한 번 죽기 두 번 죽나.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내는 방법으로 고민한다는 거죠. 네. 안 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해내면. 그렇지만 우리가 트리플 갈 때 좌절했다 했잖아요. 우리 크라운 갈 때도 좌절했어요. 저는 그것은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하늘의 뜻.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우리 그런 얘기처럼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완성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예.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회복 탄력성. 그냥 거기 한번 탁 털고 다시 그 다음날 목표 재설정해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 우리 방금 우리 리더님 이야기했듯이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음에 도전할 때 또 거기에 상하는 또 보상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쩌면 26년을 해왔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들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가 2016 A다 가는 것은 어쩌면 내 암의 사업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순간이다. 이 결정 순간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 결정 순간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나의 가판걸 임시차는 무엇인가? 반드시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두 개만 답을 찾는다면 정말 여러분과 함께 그래 창원에 오늘 6월 11일입니까? 예? 예, 금요일 이 AP 이 엄동설한 코로나 시절에 이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오프라인상에서 이렇게 멋지게 미팅했던 이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이팅 하시고 우리 에이다에서 꼭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